자, 112의 기출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인데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9월 2일 날 주식회사 신도기전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생계환수를 발급했다. 그럼 제품을 판 거니까 매출이죠. 그리고 생계환수를 발행하면 그렇죠. 매출에 과세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유미기계인데 우리가 제조 도소매로 기기 부품을 파는 회사죠. 자, 그래서 지금 신도기전한테 생계해서 발행한 거니까 매출에 과세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도기전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금 중 어음은 여기 있네요. 어음은 800은 신도기전이 발행한 어음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외상 매출금. 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유미기계 요걸로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보면은 자, 교재는 56쪽입니다. 기출문제집 56쪽. 자,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날 자, 매출에 생계해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로 해서 자, 매출의 과세 11번으로 입력하시고요. 자, 품목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품.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나와 있네요. 두 개고 단가는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어 보니까 신도기전 F2번 눌러서 신도기전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생계환수인지 봤더니 전자라고 돼 있으니까 1번. 자, 분계는 어음, 외상 섞였으니까 그렇죠. 혼합으로 해서.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어음 받은 건 받을 어음으로. 자, 금액은 800이라고 나와 있죠. 800만 원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변에 외상은 그렇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잘 입력됐는지 시험 볼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9월 12일 날 제조부서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10벌을 인천상해로부터 구입하고 우리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자, 여러분 직원들 전액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직원들 작업복 구입해 준 비용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자,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거니까 일반적으로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에 우리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매입에 카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500번대에 복리 후생비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지금 9월 12일. 9월 12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작업복을 구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매입에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매입의 카가 57번. 매입의 카가 57번. 품목은 작업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작업복.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자리에다가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그럼 공급 대가가 지금 49만 5천 원이잖아요. 49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45만 원과 4만 5천 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인천상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 법인카드로 했으니까 우리카드 법인. 자, 분계는 카드로 이렇게 매입했을 때 4번 카드 눌러주시면 미지급금으로 기록이 됩니다. 원재료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500번대의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는 이제 57쪽입니다. 자, 57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57쪽.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10월 5일 날 미국의 이 거래처에 제품 100개를 한 개당 1000달러입니다. 1000원이 아니죠.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선적일인 10월 5일 날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 신고번호 입력 생략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입력하면 되죠? 직수출했을 때는 그렇죠. 매출에 수출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량에다가 100개 입력하시고 단가에다가는 이 1,000달러니까 1,000원을 곱한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날짜가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제품을 팔고 직수출한 거니까 그렇죠. 매출이고 매출의 수출로 16번으로. 자, 품목은 제품이에요. 그죠? 제품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수량이 나와 있죠. 수량 100개. 자, 단가는 지금 한 개당 1,000달러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0만 원으로 입력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1억 원어치 지금 직수출한 거고, 자, 거래처는 PY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대로 검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세율 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직접 수출. 자, 그 다음에 분계는요. 자, 보통 예금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면 혼합으로 가서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의 보통 예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해서 분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4번인데요. 10월 22일 날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분, 도서를 영건 서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했대요. 여러분, 도서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그렇죠, 면세죠. 그래서 서점에서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입에, 그렇죠, 매입에 면세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도서 구입 비용은 뭘로 해요, 여러분? 직원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거다. 이건 도서 인쇄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바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날짜는 지금 10월 22일이죠. 자, 10월 22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도서를 구입하고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면세,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면세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도서 슬기로운 직장생활 외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도서라고 이렇게 쓰고, 자, 거기 품목 입력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서 가로 열고 슬기로운 직장생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은 거기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수량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금액이 137만 5천 원, 137만 5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건서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연건서점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해 주시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입력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분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시되, 원재료가 아니죠, 그죠? 도서 인쇄비, 책 구입한 거니까 도서 인쇄비로 하시되,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입니다. 자, 11월 2일 날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88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판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자, 우리 제품을 팔고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에, 그렇죠, 현과라고 해야죠. 이거는 과세 품목이니까 매출의 현과.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날짜는 11월 2일. 11월 2일로 들어가서 매출의 뭐예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의 현과. 자, 매출의 현가는 여기 번호가 22번이에요. 요 매입하고 매출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선 매출인 쪽을 보시고 현과 22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죠. 그죠? 제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880만 원 입력하시면 금액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에게 팔았다.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걸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분계는 현금 영수증 발급했고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네요. 그럼 혼합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자, 제품 판 거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80만 원만큼은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6번입니다. 자, 12월 19일 날 매출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로 홍성백화점에서 생활용품 세트를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생계해서 받았대요. 그리고 국민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여러분 매출도 마찬가지이고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계한서랑 카드 전표가 이렇게 중복될 때는 생계한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에 카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생계한서 받았기 때문에 생계한서 기준으로 해서 매입에 과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드는 이제 대금 결제에 대한 것이고 이 원 증빙이 생계한서니까요. 매입에 과세로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매입에 과세로 또 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지금 거래처에 보낼 선물 구입한 거니까 이거는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에 불공으로 해주시는 게 맞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면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월 19일입니다. 자, 생계한서 받았다. 매입에 과세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매입에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생활용품 세트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생활용품 세트. 생활용품 세트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량 단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57쪽 맨 밑에 보시면 돼요. 57쪽. 57쪽입니다. 우리 기초문제집. 자, 10개 그리고 5만 원. 자, 그다음에 거래처는 거기 보니까 홍성백화점. 그렇죠? 홍성백화점. 자, 전자생계한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뭘까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접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접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카드로 구입한 거니까 4번 카드로 구분해 주시면 자, 이 공제 못 받는 5만 원도 포함해서 요거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잡아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교재 해답에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맞습니다.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는 매출 거래처에 보낼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원자재 거래처다 뭐 제조다 생산이다 이런 표현 없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은 홍성백화점으로 걸리면 안 되겠고요. 어디가 걸려야 돼요? 그렇죠. 국민카드. 이것도 또 실수하기 쉽죠. 그래서 국민카드가 걸려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은 항상 나오는 것처럼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 오류가 있으니까 정정하는 문제죠. 자, 문제 4번의 1번입니다. 7월 31일 경영관리부서 직원을 위해서 확정 급여용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회계 담당자는 실수로 확정 기여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자,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거지만 확정 급여형은 그렇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날짜가 7월 31일이네요. 7월 31일. 자, 들어가 봤더니 퇴직급여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으로 분개해 놨는데 거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확정 급여형에 가입한 거였다. 그럼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보통예금 나간 건 맞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 틀린 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2번입니다. 영업부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다다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 5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대해서 생계하서 수취를 했고요.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생계하서 받은 거니까 아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날짜는 언젠가요? 보니까 날짜는 10월 28일, 그렇죠? 10월 28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접대용 선물 세트라고 해서 매입의 과세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영업부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한 거니까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가 돼야 되고 또 이건 접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 매입에 생계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으로 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위에 거부터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붕괴되어 있는 밑에 거부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도 이 위에 붕괴 유형을 불공으로 바꾸면 밑에 게 또 기본값으로 이게 또 바뀌어요, 어차피. 그래서 위에 거부터 먼저 바꿔주시고 500에 뭐죠? 500에 50이죠, 그죠? 자, 그리고 다다마트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현금으로 지급 구입했다 이것도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는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 그리고 분계는 원재료가 아니라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로 영업부서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공제 못 받는 50만 원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5번에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이 왔죠.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7월 1일 날, 7월 1일인데요. 가입한 토스은행의 정기예금 500만 원이 자, 만기가 1년이고 연 이자율이 6%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라는 겁니다. 이자는 일수 계산 안 하고 월할 계산하고 원천 징수된 건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자, 500만 원에 대해서 연 6%를 한번 곱해보세요. 곱하기 6%. 그러면 30만 원이 1년 동안의 이자인데 이게 지금 예금을 7월 1일 날 가입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럼 내년도 6월 말까지니까 1년치 30만 원 중에 7월 1일부터 올해 25년도 1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이미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2025년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기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2025년도 7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이미 경과가 됐으니까 1년치 3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6 나누기 12에서 15만 원만큼 15만 원만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분개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분개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31일 날 차변의 미수 수익, 기간 경과된 수익만큼을 우리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거래처가 토스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토스은행 거래처를 넣어 볼게요. 토스은행 이렇게 해서 거래처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아까 15만 원이죠. 1년에 30만 원이니까 6개월은 15만 원이 되겠죠. 자, 대변에는 뭘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자 수익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간 경과된 수익을 우리가 기록할 때는 차변의 미수 수익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 매입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의 환율이 1,040원이래요. 그러면 2,000달러인데 1,040원을 곱하면 208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장부에는 지금 2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럼 8만 원에 외상 매입금이 부채가 더 커진 겁니다. 환율이 변해서. 외상 매입금 부채가 커졌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그쵸? 외화 환산 손실.
자, 그 차이 금액이 8만 원이죠. 그죠? 8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겠어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되 거래처 코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거래처 코드는 상하이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래처 F2번 눌러서 상하이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만 1%를 추정해서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중, 회계 기간 중에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그냥 아래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금 가정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실제 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요 데이터 값, 이 주어진 자료만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하면 7만 원인데 기존에 여기 다시 1,500만 원의 1%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해 보시면 1,500의 1%를 하게 되면 15만 원이 대손이 추정이 되는데 기존의 충당금,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게 7만 원이 있으니까 5만 원만 추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8만 원을 분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바드럼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의 1%를 곱하면 12만 원인데 기존에 충당금이 15만 원이나 있어요. 그러면 3만 원만큼 충당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당금을 대려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충당금을 환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여러 가지를 정답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대변의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개를 해도 정답이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변의 대손 삼각비 마이너스 3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마이너스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선은 1번과 2번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다 끝났고요.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분개를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메뉴를 열려 있는 것들은 우선은 다 닫고 딱 마지막에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신 다음에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무시한 채 주어진 자료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우리가 얼마를 추가로 설정했었죠? 문제에서 8만 원이었었죠. 자, 바드럼에 대한 거는 얼마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충당금을.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만 원 추가 설정할 거 넣고 마이너스 3만 원 어음 마이너스 난 거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결산 분계를 추가하겠습니까? 예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정답 인정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자에 들어가 주시면 자, 기말 재고자산은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다 이렇게 매출원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전 강의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어떻게 분기가 됐나요? 자, 8만 원이 대손상각비인데 마이너스 3만 원이 났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 8만 원에서 3만 원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만 원으로 순액으로 기록이 됐고요. 자, 109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8만 원 플러스를 해줬고요.
자, 111번은 받으러 온 110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들게끔 분계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입력하고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기재하시오.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반영된 자료 중에 현금용 수중이 발행된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보시면 안 되는 게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우리가 신용카드랑 현금용 수중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유형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조회 방법은 메인 매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을 열어주신 다음에 1기 예정이니까 1기 예정이면 언제죠, 여러분? 1월 1일부터 1기 예정이니까 그렇죠. 3월 31일로 조회하시고 자, 문제에서 현금용 수중이 발행된 과세 매출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매출의 유형을 찾아야 되고요. 현금용 수중 과세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현과로 조회를 해주시면 자, 1월부터 3월 말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의 현가로 입력된 거는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가 물어본 거는 공급 가액이 얼마냐? 공급 가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70만 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70만 원이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6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제조 원가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 6월까지가 아니라 6월 한 달만. 자, 이렇게 특정 계정의 현금 지출액을 물어보면요. 이거는 월계표에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 장부관리 쪽에 가보시면 1월계표가 있습니다. 1월계표로 들어가시고 1계표가 있고 월계표가 있는데 월계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6월 한 달 동안이니까 6월에서 6월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6월 한 달 동안의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하단에 분기되어 있는 모든 계정이 이렇게 집계가 되어집니다. 현금은 이렇게 현금과 관련된 거 밑에 소개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봤던 거는 제조 원가 중에 자, 여기 봐요. 제조 원가 노무비가 있고 여기 지금 제조 경비가 있는데 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제조 원가네요, 원가. 그러면 제조 원가니까 재료비나 그리고 노무비나 제조 경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 제조 경비를 보면 안 되고 제조 원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제조 원가 중에 이 6월 한 달 동안에 현금으로 나간 건 이 금액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제조 원가 중에 현금으로 지출된 거는 이 금액이에요. 316만 2,3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316만 2,300원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3번입니다.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명과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어디겠어요? 그렇죠.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자, 6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조회하시고 외상매입금을 조회하시되 자, 엔터 치면 처음에 있는 거래처, 엔터 치면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 이렇게 해서 전체 거래처를 잔액들을 불러오신 다음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 명과 그 잔액이니까 자, 여기 잔액을 클릭하시면 정렬이 됩니다. 그럼 가장 작은 거니까 이 없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가장 작은 숫자를 물어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자, 답은 전설 유통이 되는 거고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70만 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112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